유리함수의 그래프를 봅시다. 유리함수 그래프의 특징을 보면, 유리함수 그래프의 특징을 보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도 대칭이죠. 이런 대칭성 때문에 중요한 성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 유리함수의 어떤 기하학적 성질은 여기에서 전부 다 나옵니다. 쌍곡선. 근데 수학에서 이런 쌍곡선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그냥 쌍으로 곡선이 있어서 쌍곡선이지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수학에서는 쌍곡선이라는 용어가 정의가 되어 있고 그 정의를 만족하기 때문에 이런 유리함수 그래프를 쌍곡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쌍곡선의 정의는 뭐냐면 두 점으로부터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 이 쌍곡선의 정의입니다. 포물선의 정의는 뭐였니? 그죠? 점과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 포물선의 정의였잖아. 그런데 2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 포물선의 정의를 만족하니까 2차 함수 그래프를 포물선이라고도 하는 것처럼 이 유리함수 그래프도 그 쌍곡선의 정의를 만족하니까 2차 유리함수 그래프를 보고 쌍곡선이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두 개의 초점은 뭔가, 어디에 있는가, 그 다음 그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차는 얼마로 일정한 건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데 그거를 확인을 해보려면 우리가 포물선에서 했던 것처럼 그 정의를 만족하는 점들을 작도로 찾아보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보겠습니다. 두 점. 이걸 이 두 점을 두 개의 초점이라 해보세요. 두 초점 A와 B에 대해서 두 초점 A와 B에 대해서 거리의 차가 이 원의 반지름으로 일정한 점을 찾아보자. 두 점 A와 B로부터의 거리의 차가 이 원의 반지름으로 일정한 점들의 집합. 그래서 이 원주 위의 점을 P라고 하면 이 P는 이 원주 위에서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이렇게 움직일 때 우리는 어떤 점이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 요 점이 쌍곡선 위의 점이 되려면 이 점으로부터 A까지의 거리에서 B까지 거리를 뺀 게 이 원의 반지름으로 일정해야 된단 말이지. 그러려면 우리가 포물선에서 했었던 것처럼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게 되는 이 점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런 점은 어떻게 찾을 수 있었니? 포물선에서는? 기억나니? 이게 합동인 직각삼각형으로 이 점을 찾았었잖아. 그런데 이 그 두 개의 합동인 직각삼각형을 어떻게 작도를 했었냐면 어떻게 작도했었지? 그지? PB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었어. PB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어가지고 이 직선과의 교점, 이 교점을 만약에 x라고 하면 교점을 x로 하면 tx와 bx가 같습니다. 왜 같냐면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길이 같고 수직이고 SAS 합동이기 때문에 px와 bx가 같은 거야. 그래서 ax에서 bx를 뺀 건 ap 길이 원의 반지름으로 일정하게 되는 거지. 그 말은 뭐냐면
이 점 X가 그리는 이 점 X가 그리는 자취가 쌍곡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점 X가 쌍곡선 위의 점이다. 흔적을 남기면 요런 요런 쌍곡선이 되고, 자, 이 교점을 잘 보세요. 교점이 저 멀리 가다가 이 직각 두 개 합동인 직각 삼각형이 계속 길어지다가 교점이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 길어지던 직각 삼각형이 위로 터질 때, 이거 세 개가 평행일 때, 그때 이 수직 이등분선이 점근선이 되는 겁니다. 점근선. 쌍곡선의 점근선. 점점 가까워지는 선. 그럼 y는 x분의 1을 쌍곡선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거 점근선은 뭐겠니? x축하고 y축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자, 다시 여기에서 점점 돌다가 직각 삼각형이 길어지다가 교점이 안 생길 때, 위로 터질 때 이게 점근선이 되고, 더 돌아가면 반대편에 교점이 생기죠. 반대편에 교점이 생기는 건 뭐냐면, 일단은 A에서 B를 뺀 게 이원의 반지름으로 일정했었잖아. 이번에는 B까지 거리에서 A까지 거리를 빼면 B까지 거리가 BX가 PX랑 똑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BX에서 AX를 뺀다는 건 PX에서 AX를 빼는 거니까 또다시 이 원의 반지름 길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가 일정하다. 차가 일정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반대편에서 자취가 생기고 또 역시 직각 삼각형이 길어지다가 교점이 안 생기는 상황. 이때가 점근선이겠죠. 이때 수직이 등분선이. 그럼 또 반대편에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봤을 때, 이 상황에서 봤을 때, 그 수직 이등분선을 작도할 때 나오는 이 중점을 만약에 H라 해보자. H. 얘들아, P가 이렇게 한 바퀴 돌 때 H의 자취는 뭐가 되겠니? H점 H의 자취. 자, 쌍곡선의 용어를 몇 개 정의하겠습니다. 쌍곡선의 용어를 몇 개 정의를 하자면, 이 두 점을 쌍곡선의 초점이라 하고, 그 초점을 연결한 직선을 쌍곡선의 축이라 합니다. 축. 그 다음에 이 축과 쌍곡선의 교점을 쌍곡선의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꼭지점. 그리고 두 초점의 딱 중점을 쌍곡선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중심. 현주야, 현주야. 이걸 쌍곡선의 중심과 H를 연결하면 H의 자치가 더 잘 보일 것 같습니다. H 자치 뭐겠습니까? 원이죠. 중점 연결 정리. 요 길이의 AP 길이의 절반이잖아. 중점 연결 정리에 따르면 AP 길이의 절반이니까 초록색 원 사이즈의 딱 절반이 되는 원입니다. 그래서 AP를 OH를 이렇게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면 이 원은 위치도 사이즈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러면 이 원과 이 원과 이 원과 축의 교점이 꼭지점이 되는 거죠. 꼭지점. 그런데 그런데 여기에서 좀 복잡하지만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집중. 집 반대편으로 갔을 때 이때는
B랑 T랑 같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잖아. 어차피 큰 두 개의 직각 삼각형의 합동이니까. 그러니까 XB랑 XP랑 같으니까 먼 쪽의 초점 XB에서 XA를 빼면 XP에서 XA를 뺀 것과 같으니까 초록색 원의 반지름 된.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해볼까? 네, 이렇게 하고. 아무튼 여기에서 축에 수선을 그었을 때 수선을 하고 여기에서 축에 꼭지점에서 축에 수선을 그었을 때 음, 축에 수선을 그었을 때 아까 이야기했던 위에 직각 삼각형이 터질 때 생기는 이 점근선. 이 점근선에서는 지금 요 각이 몇 도겠어? 90도일 거잖아. 평행하니까 교점이 안 생기는 거라서 90도입니다. 90도. 이것도 90도입니다. 이것도 90도일 때 아까 이 꼭지점에서 축에다가 수선을 그어서 이 점근선과 만나는 점을 예를 들어 K라 해보자. K라 해보면 얘들아 OK랑 OB랑 길이가 같다는 거 알겠니? OK랑 OB랑 길이가 같다고. 왜 같니? 지금 OCK랑 OHB랑 합동이잖아요. 그지? 각고 공통각, 반지름이라서 같고, 또 점근선이니까 이것도 수직이잖아? 이것도 수직이라서 같고, 결국 ASA 합동이라서 그 직각삼각형, 합동인 직각삼각형의 빗변 길이 OH랑 OB는 같습니다. 그 사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쌍곡선이 쌍곡선이 점근선이 주어져 있고 내가 만약에 꼭지점을 안다면 축으로부터 꼭지점에서 수선을 그었을 때 점근선과 만나는 점 OK를 그대로 O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콤파스로 돌리면 축과의 교점이 B가 되는 거죠. 초점. 그러니까 여기 지오지브라로 한번 보면 아무 유리 함수나 뭐 x분의 2 해볼까? x분의 2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임을 알고 있고 점근선이 x축 y축인 것도 알고 있어. 그러면 이 쌍곡선의 축을 그리고 축과의 교점이 뭐겠어? 이 쌍곡선의 꼭지점입니다.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이 꼭지점에서 축의 수선을 그어서 점근선과 만나는 점을 중심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원을 그리면 컴파스로 돌리면 얘가 초점이라는 겁니다. 어떤 유리함수건 확인 차원에서 이 초점으로부터 이 쌍곡선 위의 아무 점이나 하나 찍고 반대편 쌍곡선으로부터의 거리도 생각하면 당연히 G에서 이 유리함수 위의 점이 변하면 거리도 변하잖아요. 하지만 J에서 I를 뺀 결과
이 값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왜 하필 4인가? 왜 하필 4로 고정인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죠. 전피가 이동할 때, 전피가 이동할 때, 이 두 초점 사이 거리 차가 일정한데, 이 쌍곡선 위의 점이 이렇게 꼭지점에 놓여질 때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꼭지점에 놓여질 때. 꼭지점에 놓여질 때는, 꼭지점에 놓여질 때는, 요 먼 초점까지 거리에서 짧은 초점까지 거리를 빼면 이 쌍곡선의 대칭성 때문에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아지잖아. 그래서 먼 꼭지점, 먼 초점에서 짧은 가까운 초점을 빼면 요 H자취의 지름, 다시 말하면 두 꼭지점 사이의 거리만큼이 차이가 됩니다. 아까, 아까 이 두 꼭지점의 좌표가 뭐니? 이거 아까 y는 x분의 2였었거든? 그러면 y는 x와 교점. 뭐겠니? 그치. 루트 2, 루트 2잖아. 루트 2, 루트 2니까 원점으로부터 루트 2, 루트 2 사이의 거리는 2가 됩니다. 2. 그래서 두 꼭지점 사이의 거리는 2의 2배니까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로 일정하다. 이런 사실을 알 수도 있어야 되고, 이런 사실을 알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참고로 포물선에서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면 안 쉬운지? 포물선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이 PB의 수직 이등분선이 이 쌍곡선의 접선이라는 것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접선. 접선이라는 거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방법은 포물선하고 똑같습니다. 쌍곡선은 영역을 세 가지로 구분하잖아. 양쪽 끝 두 개랑 가운데. 그래서 너무 세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영역은 어떤 성질을 갖는 점들의 집합이냐면 두 초점 사이의 거리가 두 꼭지점 사이 거리보다 더 커. 가운데는 더 작아져. 왜냐하면 중심만 생각하더라도 두 초점 사이 거리가 0이 되잖아. 그거 보면 동일한 영역에 속하면 더 작아진다. 라는 거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저쪽 편에도 두 초점 사이의 거리가 두 꼭지점 사이 거리보다 크다. 라는 사실을 이해를 하면 이 점에서는 두 초점 사이 거리의 차가 일정하다는 건 분명하니까 이 접선 위의 다른 점에서는 요까지 거리보다 요까지 거리가 이 거리에서 이 거리를 뺀 게 이 초록색 원의 지름 두 꼭지점 사이 거리보다 더 짧다는 거 보이면 됩니다. 이 초록색 원 반지름보다 더 짧다. 이건 쉽습니다. 이거 한번 제가 후딱 하고 이해 넘어갈 거니까 다시 한번 직접 해보세요. 이거 두 개 길이 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 길이에서
요 길이를 뺀 건 당연히 AP보다 더 짧습니다. 그렇죠. 삼각부등식. 브랜든 삼각부등식.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이 삼각부등식. 그것도 증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아까 내가 영역을 구분해가지고 양쪽 끝에서는 두 초점 사이 거리가 초록색 원의 반지름보다 더 길어지고 가운데에서는 더 짧아진다. 이것도 증명할 수 있어야 될 거고. 근데 얘들아, 근데 이걸 이용하면 반대로 아까는 점근선이 주어져 있을 때 초점을 찾을 수 있었잖아. 반대로 초점이 주어져 있을 때 점근선을 찾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보자. 초점이 주어져 있어. 초점이 주어져 있어. 그 다음에 여기 이 축에서 이게 꼭지점이야. 두 개의 초점 A와 B고 C가 꼭지점이야. 그런 쌍곡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 초점을 지나는 두 개의 초점인 쌍곡선은 무수히 많으나 꼭지점이 C인 쌍곡선은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거 증근선은 어떻게 작도하겠습니까? 쌍곡선의 중심 찾는 건 문제가 안 되잖아. 초점을 알고 있으니까 쌍곡선의 중심 찾는 건 문제가 안 돼. 유심을 하고 씨를 아니 씨를 맞추는 거 아니겠네. 그죠? 그게 아까 HL 자취였죠? HL 자취. 오늘 이렇게 그립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중요한 건 이거였었잖아. C에서 이 축에 수선을 그었을 때 점근선과 이 수선이 만나는 점을 그대로 돌렸을 때 B가 됐었잖아. 그러면 오비를 돌리면, 오비를 돌리면, 이건 필요 없겠네. 오비를 돌리면 중심과 그 수선과의 교점, 이걸 연결을 하면 이게 점근선이 되는 거죠. 점근선, 점근선. 이런 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또, 포물선 모양의 거울에 반사될 때 빛이 어떻게, 빛의 경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니? 이 준선하고 그죠? 그죠? 준선과 수직으로 입사하는 그렇죠. 그런 직사광선을 포물선은 초점으로 모읍니다. 포물선 거울에 반사가 되면 초점으로. 우리가 그 빛의 경로를 설명하던 제일 첫 번째 문제는 빛의 경로를 설명하던 제일 첫 번째 문제는 이거였어. 직선 L 위에 움직이는 점 P가 있고 두 점 A와 B가 고정점일 때 AP 더하기 BP가 최소가 되는 점 P 찾는 문제였었잖아. 근데 이게 굉장히 단순한 문제로 보이지만 굉장히 유명한 문제입니다. 헤론의 문제라고 이름도 있고 기하광학 이론의 시초라 하는데 이게 왜 기하광학 이론의 시초라고 불리냐면 점 A에서 점 B로 만약에 빛이 이동한다고 보면 점 A에 광원이 위치한다고 봤을 때 B까지 도달하는 이동 시간이 최소가 되는 경로로 이동한다는 게 페르마의 광학 원리잖아. 근데 평면 모양의 직선 모양의 거울에 반사될 때 반사되기 전과 후에 맥질이 안 변하니까 최소 시간 경로가 최단 경로랑 같아지는 거거든. 그래서
그래서 얘를 대칭 이동해가지고 B'이라고 놓고 이렇게 이동하면 요게 최소가 되는 경로는 이 꺾인 선분이 최소가 되는 경로고 이건 언제 길이가 최소가 되냐면 안 꺾였을 때 최소가 되기 때문에 이 교점 P에서 AP 더하기 BP는 최소가 됩니다. 그럼 이걸 연결을 하면 요 각과 요 각은 막꼭지 각으로 갖고 안 꺾였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는 대칭 이동한 거니까 위아래 직각 삼각형이 합동이라서 같고 결국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페르마의 광학 원리를 만족하는 경로가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게끔 이동하는 경로다. 라는 걸 설명할 수 있는 문제인 거죠. 그럼 똑같은 논리로 저번에 어떤 문제도 이야기를 했었냐면 여기 이렇게 포물선이 있을 때 그 포물선의 초점을 A라 그래. 여기 아무렇게나 고정점을 B라고 고정시켜. 그러면 점 P가 포물선 위로 움직일 때 이번에는 AP 더하기 BP가 최소가 되는 점 P를 찾는 문제도 빛의 이동 경로 찾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게 AP 더하기 BP가 언제 최소가 됐었어? P가 수선의 순서를 그죠? 포물선의 정의를 이용하려고 준선을 생각하면 요 길이랑 같습니다. 결국 이 꺾인 선분의 길이가 언제 최소가 되냐 하는 문제란 말이지. 언제 최소가 돼요? 안 꺾일 때 최소가 되는 겁니다. 안 꺾일 때. 안 꺾일 때 최소가 되기 때문에 요 경로, 다시 말하면 준선의 수직으로 입사를 해야 초점으로 모인다. 빛의 이동 경로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였었거든. 그러면 다시 이번에는 쌍곡선에 반사될 때 빛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여기에 점 C를 아무렇게나 고정을 시켜서 점 P는 쌍곡선 위를 움직이고 요 길이가 언제 최소가 되는지를 살펴봅시다. CP는 어떤 점 P에서 최소가 되겠니? AP 더하기 CP는 네. 브랜든 P와 P의 교점을 지나는 저 P의 이유는 AP랑 AP만은 P가 항상 일정하니까 그렇지. 정의를 이용하려면 일단 BP를 연결해야 됩니다. 두 초점까지 거리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거에서 이거 뺀 게 일정하다는 건 만약에 그래. 이걸 해보자. 원우의 설명을 돕기 위하여 새로운 점을 하나 찾아봅시다. 점 P를 중심으로 하고 점 B를 지나는 원과 AP의 교점을 G라 하면 얘들아 점 G의 자취는 뭐겠니? 점 G의 자취. 한국선 원일 것 같아. 자, 쌍곡선의 정의는 여기에서 이거를 뺀 게 길이가 일정하잖아. 근데 이거가 PB가 사실은 PG랑 같잖아. 그러면 뭐의 길이가 일정한 거냐면 HG의 길이가 일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G의 자취를 남기면 G의 자취는 A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HG의 길이가 일정하니까. 그러면 봐봐. CP에다가 AP의 길이를 더할 때 AG의 길이는 어차피 고정이야. 그러면 CP에다가 PG의 길이를 더한 게 최소가 되면 됩니다. 근데 PG의 길이는 뭐랑 같냐면 PB의 길이랑 같기 때문에 CP에다가 PB의 길이만 더한 게 최소가 되면 되는 거야.
결국은 또다시 이 꺾인 선분이 언제 최소가 되는가? 계속 꺾인 선분 이야기하잖아. 이 전략이 기하학 문제에서 길이 구하는 문제에서 그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 전략 이름이 뭐겠어? 이름이 뭐겠어? broken line strategy. 꺾인 선분 전략, 꺾인 선분 전략, broken line strategy라고 이 유명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꺾인 선분은 길이가 언제 최소라고? 안 꺾였을 때 최소가 된다고. 결론은 쌍곡선 모양의 거울에 반사될 때 빛이 어떻게 이동한다고? 자, 포물선은 직사광선을 한 점으로 모으잖아. 쌍곡선 모양의 거울은 한 점에 모이는 빛을 다른 점으로 모읍니다. 한 점에 모이는 빛을 다른 점으로 모아. 더 정확하게는 그 쌍곡선의 한 초점에 모이는 빛을 반대편 초점으로 모읍니다. 굉장히 많이 활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이 전파망원경이 우주에서 오는 전파를 받아서 그 신호를 분석해야 되잖아.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주경이라 하거든, 주경. 전파가 오는 이 주경을 방향을 이렇게 향하게 하는 거지. 얘가 주경. 주경은 무슨 모양이냐면 포물선의 회전체입니다. 전파는 저 멀리서 오니까 직사광선으로 올 거잖아. 직사광선으로 오는 애를 포물선의 초점으로 모읍니다. 이 포물선의 초점으로. 그러면 그 초점 위치에 전파를 분석할 수 있는 수신기를 달아가지고 전파를 분석하면 되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파를 분석하는 수신기가 굉장히 무겁기도 하고 엄청 정밀한 기계라서 이 얄궂이 이런 산발이로는 고정이 안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방법을 쓰냐면 여기에 그죠? 여기 부경이 하나 있습니다. 부경. 서브 거울이지. 이건 메인 거울이고 이건 서브 거울인데 그 부경의 역할은 뭐냐면 그죠? 포물선의 초점과 이 부경은 쌍곡선의 회전체거든. 쌍곡선의 초점이 일치되게끔 이 쌍곡선을 설치를 하면 이 초점에 모이는 빛이 쌍곡선 모양의 거울에 반사가 되면 어디로 모이겠어? 네. 그죠? 반대편 초점으로 모인단 말입니다. 반대편 초점. 그러면 반대편 초점은 이 기기 안에 간단하게 고정시킬 수 있거든. 그래가지고 수신기를 그 위치에 설치를 해 놓으면 전파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음, 여기 봐봐. 주경이 있고, 구경이 있는데, 여기 뭐가 있습니까?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이 구멍 안에 쌍곡선의 반대편 초점이 있는 거지. 거기에 수신기가 고정되어 있고, 여기로 전파를 모으는 겁니다. 아니면, 이 기기 안에 수신기를 달 필요도 없어. 어디 요 옆에 있는 수신기를 고정시켜놔도 이 쌍곡선 모양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 한 초점은 포물선의 초점. 그 다음에 다른 한 초점은 바깥에 있는 수신기 위치의 초점을 갖는 쌍곡선으로 설계를 하면 수신기가 어디에 있건 그쪽으로 모을 수 있는 거지.
그런 방향으로 이용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금방 이야기했던 이 쌍곡선 있잖아요. 이 쌍곡선은 사실은 나중에 이 차곡선 배울 때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모든 쌍곡선은 y는 x분의 1로 다 만들 수 있어. 모든 쌍곡선은 y는 x분의 1 그래프를 돌리고 찌그러뜨리고 느리고 해서 전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돌리고 찌그러뜨리고 느리고 이런 과정에서 유지되는 유지되는 성질에 대한 문제는 y는 x분의 1 그래프만 분석해.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이런 쌍곡선이 있으면 이런 쌍곡선이 있으면 쌍곡선이 있으면 아까 했던 것처럼 일단 점근선을 하나 그어봅시다. 점근선을 그으려면 원을 그리고 꼭지점에서 수선을 긋고 하면 이게 점근선입니다. 그럼 이렇게 점근선을 찾았어. 점근선을 찾고 나면 점근선을 찾고 나면 접선은 어떻게 쌍곡선의 접선은 어떻게 긋냐면 아무 점이나 두 초점 사이 연결을 해가지고 요 각의 이등분선을 작도하면 접선입니다. 왜 그렇게 되게? 아까 이야기했잖아. 아까 이야기했잖아. 쌍곡선에서는 한 초점으로 가는 빛이 쌍곡선 모양 거울에 반사가 되면 반대편 초점으로 가. 그럼 입사각, 반사각을 생각하면 요 각하고 요 각이 같잖아. 근데 아까 각의 이등분선 그었으니까 요 각이 같을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가 접선이 되는 거지.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게끔 만들어지는 선. 접선이 됩니다. 접선이 되는데, 접선이 되는데, 접선이 되는데, 이 접선에서 여기에 평행선을 긋고, 접선에서 여기에 평행선을 그으면 만들어지는 요 평행사변형 있잖아요. 요 평행사변형은 넓이가 항상 같다? 바뀌어도. 이게 왜 같은가? 증명 엄청 쉽습니다.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것만 기억하면. 이런 쌍곡선의 근본은 y는 x분의 1이다. 라는 것만 기억하면. 그리고 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점근선과 접선이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도 넓이가 항상 똑같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는
아까 만든 평행사변형 넓이의 딱 2배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그것도 증명은 쉽습니다. 다 어디에서 하면 되냐면 이 y는 x분의 1에서만 하면 됩니다. 전부 다 이걸로 쌍곡선은 이걸로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y는 x분의 1 위에서 위의 점에서 점근선에 수선 내리고 수선 내렸을 때 만들어지는 이 직각삼각형 넓이가 똑같잖아. 왜 똑같지? Y는 X분의 1이 그치, y는 x분의 1이니까 xy 곱은 1이잖아. 그러니까 이 직각삼각형 넓이는 일정합니다. 그 다음에 또 숙제로 해볼게. 여기서 이 y는 x분의 1에 접선을 그으면 이 접선의 y절편이 이 접선의 y절편이 이 접점의 y좌표 2배입니다. 그는 판별식으로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거든.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금방 이야기했던 여기에서 이런 쌍곡선의 일반적인 성질이 나오는 거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원점에 대해서 이 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죠?